안녕하세요, 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몰의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일몰의 부피,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게요.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온도랑 압력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게 조건이죠.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만약에 부피가 동일하다면 그 기체의 몰수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실 아보가드로가 정확하게 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서 발견해냈냐면 요게 좀 더 외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바로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 1몰의 부피는 여기 밑줄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그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1몰의 부피가 항상 22.4리터로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아보가드로가 발견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전부터 돌턴의 원자설이나 여러 가지 원자와 분자의 개념에 대한 게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보가드로가 여러 가지 실험적 상황에서 요 법칙을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모두 기체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부터. 여러분,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상태일 때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즉, 액체랑 고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 모형에 보면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각각 공간, 풍선 안에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몇 개씩 그려져 있는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모형이 9개. 이산화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9개. 같은 부피를 지닌 풍선 안에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모두 같은 개수만큼, 같은 개수면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다. 바로 이게 요 그림이 나타내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아래 표 하나하나 채워가 볼게요. 분자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1몰이라는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다. 그리고 이때의 기체 부피가 22.4리터. 이산화탄소도 22.4리터로 같다.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럼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한 칸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서 봐볼게요. 분자의 개수는 몇 몰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몰이라고 위에 주어져 있으니 1몰이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똑같이 이산화탄소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 같은 부피 조건에서니까 몰수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개수도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서 분자수에서 원자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몰 분자 안에 N과 H 질소와 수소가 총 합이 4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몰만큼의 원자가 존재할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2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몰에 곱하기 3을 해서 3몰만큼의 원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1몰에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거와 같기 때문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14, 수소 1 곱하기 3개 3 합이 17이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 돼서 44가 됩니다.
각각의 분자량 구하는 거 앞에 있는 자료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1몰의 암모니아의 질량은 17g, 1몰의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44g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배웠던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는 몇으로 일정하다? 22.4리터로 일정하고 기체 종류와는 무관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1몰의 기체가 있을 때 22.4리터. 만약에 2몰의 기체의 부피가 있을 때는 몇 리터다? 44.8리터가 될 거예요. 왜? 1몰당 22.4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배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보가드로 법칙은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는 법칙이냐면 온도와 압력 조건이 일정하게 혹은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조건상에서 기체의 몰수는 뭐와 비례한다? 22.4리터, 즉 여기서의 1몰의 부피값에 비례한다. 결과적으로 보편화를 시켜보자면 기체의 부피와 비례한다라는 거죠. 기체의 부피와 비례한다. 몰수가 커지면 그만큼 기체도 같이 커진다. 몰수가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도 2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몰수와 기체 부피 사이에 비례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체의 부피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몰수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해내면 되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는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1몰, 2몰 늘어날 때마다 22.4리터, 44.8리터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전체 기체 부피를 줬다면 전체 기체 부피는 뭘 어떻게 해? 1몰의 기체 부피에 곱하기 몇 몰수 기체의 분자수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쌤이 계속 기체의 분자 하는데 기체는 대부분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공식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기체 부피를 알고 1몰의 기체의 부피가 온도랑 압력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온도랑 압력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때에 1몰의 기체 부피를 준다면 이 몰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위의 식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분자수는요. 기체의 부피, 전체 부피 나누기 1몰의 부피를 나눠줌으로써 분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단 1몰의 부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온도랑 압력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다.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도씨 1기압 조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몰의 부피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로 줬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면 1몰의 부피도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겠죠. 그러면 이 변화값을 어떻게 추론하나요? 여러분 추론하실 필요 없고 문제상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보이십니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를 몇으로 두겠다? 20도씨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부피가 늘어나서 24리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 제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1몰의 부피가 결정이 되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체 상태에 메테인이 12리터 있다라는 거예요. 12리터 있다. 근데 이게 몇 몰이냐? 몰수는 모른다. 근데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다. 자, 이렇게 갈 때 2분의 1. 그럼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만큼의 메테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산소 기체 이번에 줬습니다. 0.25몰이고요. 위에랑 단의 조건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0.25몰이 이번엔 몇 리터인지 구하고 싶은데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4분의 1이잖아요? 요렇게 가려면 역시 4분의 1을 해야 되니까 8, 6, 4, 24죠. 6리터의 부피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체의 부피를 가지고도 그 분자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줄에 있는 게 여러분 프린트상에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지 볼 건데 단 이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을 얘기를 할 때는 일단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 즉 무슨 조건이냐,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상에서 이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즉 기체의 몰수와 기체의 부피가 비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도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학교 때 밀도를 배웠을 때 어떤 물질의 밀도는요, 뭘로 결정이 되냐? 부피분의 질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전체 어떤 질량, 물질의 질량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의 분자량, 우리 화학식량으로 배웠었죠? 요거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어떤 물질의 전체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 여기서 우리 분자를 다룰 건 기체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분자량에다 곱하기 분자의 몰수,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분자량이 앞에 식에서는 화학식량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혹은 1몰의 질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다 곱하기 뭘 하면 된다? 그 물질의 몰수를 하면 된다. 요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 다시 앞에서 보고 오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뭘로 바꾼 거야? 기체 상태니까 분자를 다룰 거니까 화학식량이 아니라 분자량, 몰수가 아닌 분자의 몰수. 요렇게 가면 요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 자,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밀도와 분자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질량이 만약 기체의 질량이라면 기체의 질량은 기체의 분자량 곱하기 기체의 분자수일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체의 분자량 곱하기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부피, 요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기체의 밀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앞서 얘기했던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요쪽에다 적용시켜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부피와 비례하는 상황,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부피에 비례하는 상황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체의 몰수가 1몰일 때 우리 영도시 1기압 조건에서 22.4리터로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었죠. 그럼 2몰의 부피일 때는 44.8리터, 3몰일 때는 67.2리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배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상황에서 한번 부피분의 몰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씩 계산해 볼게요. 자, 부피가 22.4리터일 때 1몰, 그리고 2몰일 때는 44.8리터, 3몰일 때는 67.2리터였어요. 자, 근데 이 분수 값이 어때요? 셋 다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쵸? 전부 다 똑같이 나오잖아. 뭘로? 22.4분의 1몰로 동일한 값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요. 부피가 커지는 배수값만큼 기체의 몰수가 같이 커지는데 분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돼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바로 요 기체의 몰수분의 부피값이 여기가 어떻다?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 마치 상수처럼 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비례관계라 함은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체의 밀도랑 분자량이 어떤 상태? 기체의 밀도가 곧 분자량이랑 비례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기체의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프린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적힌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의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뭐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밀도가 분자량이 어때?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 밀도 사이의 비율, 예를 들어 A랑 B 기체가 있으면 얘네들의 분자량이 각각 10대 17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분자량의 비율이 곧 밀도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면서 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기체, 하나는 헬륨, 하나는 기체 X가 이와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옮겨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헬륨은 3리터고요. 0.6g이 준비되어 있고요. 6g, 이거 6g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체 X는 뭔지 모르겠지만 6리터에다가 12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륨의 원자량은 4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밀도의 비율이 곧 분자량의 비율이라 했는데 이때 X의 분자량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는 뭐였어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해 보면 얘는 0.2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쁘게 바꾸면 몇 대 몇이다? 1대 10이라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는 곧 분자량의 비율일 것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4가 된다면 여기에 4, 10이 와줘야 1대 10의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X의 분자량은 몇이 되는 걸까요? 바로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적용이 된 상황에서는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이 어떻다? 비례한다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몰과 화학식량, 그리고 질량, 그리고 기체, 아보가드로 법칙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질량, 개수, 부피를 왜 굳이 새롭게 배우게 됐냐? 다 포인트는 뭐다? 가장 작은 입자들, 가장 작진 않죠? 작은 입자들,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과 같은 작은 입자들을 몰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두 개 세는 것보다는 질량이랑 부피로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부피마, 질량을 측정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전체 질량은 어떻게 구했어요? 물질의 양, 몰수 곱하기 몰 질량, 1몰의 질량 뭐였어요? 화학식량이었죠. 그쵸? 화학식량을 곱하면 물질의 양을, 물질의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인 거에 물질의 몰수를 곱하면 전체 질량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역으로 내가 질량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을 몰 질량, 즉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역으로 뭘 구할 수 있다? 몰수를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번엔 입자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자수는 바로 단위가 개수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와 몰수는 기본적으로 비례 관계이고요. 몰수를 알고 싶으면 전체 개수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전체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내가 개수로 만들고 싶으면 몇 몰인지 구하신 후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개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개수도 가능하고 만약에 0도씨 1기압 조건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 1몰의 부피가 바로 22.4리터로 나타날 것이고 내가 어떤 물질의 전체 부피를 알고 싶으면 그 몰수에다가 곱하기 1몰의 부피를 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가 전체 부피를 측정을 했다면 그것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눔으로써 이를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배웠던 그 개념들은 전부 다 어떤 입자를 몰로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몰로. 결과적으로 이 단원에서 어떤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 개수를 측정한 후에 이를 몰로 표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파트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요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질량, 부피, 개수, 변환하는 것들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번 문제들은 간단한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습 문제 하면서 앞서 배운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이산화탄소가 12리터 있다. 단 2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는 24리터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인데요. 원자량을 보통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도록 주는데 없으니까 분자량을 44라고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인데 지금 몇 리터 있다? 12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몇 몰일까라는 건데 몇 몰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을 하면 지금 바로 값이 나오죠. 즉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2분의 1몰이다 라는 겁니다. 12리터가 존재할 때 2분의 1몰일 것이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꿔요? 개수로 바꾸려면 몰에다가 뭘 곱하면 됐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됐었습니다. 이걸 풀이를 해보자면 지금 2분의 1몰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몰일 때의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죠? 그럼 2분의 1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를 계산하면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수가 2분의 1몰만큼 있을 때 이산화탄소의 전체 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전체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수 곱하기 1몰의 질량인데요. 1몰의 질량은 뭐에 그람만 붙인 거예요? 분자량에다가 그람만 붙이면 됐었죠. 자, 44라고 제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1몰의 질량이 몇이다? 44기 때문에 44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2분의 1몰의 질량이 몇이다? 22g인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습해 볼게요. 수산화나트륨이 20g 있을 때 우리 이 밑에 있는 것들의 분자수를 구할 거예요. 제시된 조건을 보시면 40g이 1몰의 질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량이 몇이요? 40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NaOH가 1몰만큼 있을 때 40g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몰 있을 때 20g이라는 걸까요?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던 이런 계산 방식들이 헷갈렸을 때는 비례식을 세우시는 게 계산하실 때 빠릅니다. 자, 그러면 x는 몇일까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여기가 절반값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절반값. x는 2분의 1몰, 즉 수산화나트륨은 몇 몰? 2분의 1몰이다.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몰이 몇일 때? 6.02가 아니라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어떻게 하겠다? 단순화하겠다. 10의 23승일 때 지금 수소의 기체가 몇 몰인지 궁금한데 3 곱하기 10의 23승만큼만 있다. 1몰 있을 때보다 절반만큼만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몰수도 몇? 2분의 1몰일 거다.
2분의 1몰만큼 있는 거다. 이게 절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0도씨, 2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이기 때문에 기체 메테인이 6리터 있을 때는 몇 몰인가 라는 거잖아요. 1몰의 기체의 부피가 24리터일 때 X몰만큼 있을 거예요. 6리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X 역시 몇이다? 4분의 1몰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확인 문제입니다.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몇 리터를 용기를 채우기 위해 48리터를. 자,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여러분 간과할 수 있는 것,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체의 종류를 채울 건데요. 각각 48리터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종류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8리터가 몇 몰인지가 중요한 건데요. 몇 몰이 되는 거다? 24리터가 1몰이었기 때문에 2배의 부피를 가지는 것은 2몰만큼의 기체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소 48리터는 2몰의 O2 산소 분자를 얘기를 하고요. 암모니아 역시 2몰의 암모니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그때 각각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쯤 되면 외워야죠. 산소가 하나에 16인데 두 개 있으니까 산소 기체의 분자량은 32, 암모니아는 14 더하기 3으로 17이 됩니다. 자, 1몰의 질량이 32, 1몰의 질량이 17이라는 얘기니까 2몰만큼 있을 때는 각각의 분자량을 곱해서 계산하면 이때 48리터의 용기를 채우기 위한 기체의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합이 아니라 계산하면 산소는 64g이 필요하고요. 암모니아는 34g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확인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